경기도청 주변은 수원역과 수원 화성을 잇는 그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고등동 쪽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와는 얹혀져 있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한옥하고는 다른 양식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도시형 한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계량 한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대 한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시대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어지기 시작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는 한 1919년도부터 해서 20년대, 30년대에 걸치면서 집장수들이 집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공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진 주택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요 근처로 왔다 중3 때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밑에 다 논이었었어요. 너네 집 가면은 깨구리 소리 듣는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랬죠. 그때 매산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풍경화 그림을 그리면은 다 이 집 넣고 그렸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이 집이 왜 따로 있고 그래갖고 이 집을 보고 그리고 그랬어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만들어진 주택, 보급된 주택이 새마을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주거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부터 여기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그런 형태들도 좀 바꿔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태어나게 된 건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셨나? 아버지가 나를 모셨나? 하여튼 모시고 방이 2개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뭐 동생 살고 저는 저 건너방에서 살고 그랬죠. 그리고 화장실은 저 끝에 가서 있었고 예, 저쪽으로 저 장독대 뒤에 건물은 없었고요. 여기만 본체로 있었고 들어와서 많이 개조를 했어요. 이 문도 워낙 이쪽에 있던 게 아니고 뭐 그랬던 건데 거의 한 10여 번에 거쳐서 집을 환경에 맞게 이렇게 많이 고쳤죠. 우리가 지금 고등동에서 그런 유형을 보게 된다는 거가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도시잖아요. 도시의 한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농촌 개량주택으로 해서부터 만들어서 보급되어진 새마을 주택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 이전에 67년도 경기도청이 여기에 이전되어 오기 이전에 모습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매산로 3가 12-15 여기서 몇 년 살았나? 한 35년 정도 살았는데 우리 집은 그냥 따뜻하고 아늑하고 좋아요 아주. 그 1970년대부터 해서 도시 내에 새로운 주택지가 조성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화려한 대문 만들어지고 잔디가 깔리면서 조그만 마당을 낀
그런 2층 주택들이 고만고만하게 들어서서 일대를 갖다가 형성하는 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중앙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부터 안방, 건너방, 부엌, 식당이 있고 2층에 또 한두 개의 방이 생기게 되고 이런 중산층 주택이 2층 주택으로 해서 지어지는 게 양옥집의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형식이었습니다. 아래층에 방 3개, 2층에 방 2개. 2층에 이제 세도 주고, 위층은 세 주고, 이제 아래층 살다가 이제 또 세도 빼주고. 전세를 주고서 이제 이렇게 전세 끼고 이렇게 샀지. 워낙 하여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노점 장사해서 열심히 살았어. 물론 생활의 태도가 바뀌죠. 공간이 바뀌면은 사람도 바뀌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 양옥집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예전에 한옥에서 그 주부들이 겪었었던 그런 이제 동선, 양옥집에서는 많이 달라지게 되죠. 구들장이었어. 연탄 아궁이. 구멍탄을 가르면은 방이 다 뜨뜻해져.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이렇게 아르목만 뜨뜻해지 다. 그거를 다 없앴지. 그래 없애고 이렇게 보이라 놓은 거지 우리가. 아유 수없이 고쳤지 뭐 살면서. 일단 큰 변화라고 한다면 양옥집에서는 부엌하고 화장실이 실내로 들어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거가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부엌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식사 시간마다 뭔가 음식을 운반을 하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지는, 그래서 또 식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거나 식탁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형식을 갖게 됩니다. 걔도 그냥 평생을 고생하면서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해놓고 사니까 항상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래 살 거예요. 거동동에서 산 지 한 38년? 올해 애가 40살이니까 100일 때 왔어요. 2층 집의 형태로 해서 양옥집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새를 놓는 형식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막 단칸방 하나에도 방 하나에 애들 데리고 막 들어가 살았잖아요, 새를.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처음 이사 왔을 때. 우리 100일 됐을 때 왔을 때 그 단칸방 하나 얻어갖고 그 방 하나에다 부엌 하나 이렇게 그 연탄 불 때는 방. 한 가족이 하나의 주택에 살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것을 일부 하나의 방을 새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2층을 새를 놓게 된다든지 하면서 현관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현관을 공유하면서 한 주택 안에 2세대나 3세대가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20년 전에는 거의 4명이서 살았죠. 엄마, 아빠, 애 둘. 그때는 애기 많은 애들 엄마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 엄마들이 우리 집이 이사를 잘 온 이유가 이게 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안전성이 있어요. 탁 튀어나가면은 사고가 안 나잖아요. 일단은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애 엄마들이 많이 와서 살았어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항상 이 앞집 할머니, 여기 옆집 아줌마 이렇게 해서 항상 이 편상 놓고 앉아서 놀았어요. 그 할머니가 애 보더라고요. 손자, 손녀를 봐가지고 항상 그렇게 앉아서 놀았었어요. 근데 걔들이 지금 벌써 고등학교 그렇게 다니고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좀 이제 효율적으로 구분을 지어보자 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된 형식이 뭐냐면 지하에 보일러실로 썼었던 거를 개조를 해서 지하방을 만들어서 새를 주게 되고 또 옥탑에다가 옥탑방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새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층으로 해서 지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건 지하에서부터 옥탑까지 4층을 쓰게 되는 거죠.
98년도에 온 것 같아요. 도청길부터 해서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이었어요. 처음 시작에 우리는 이제 그 삼남매와 그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를 이제 조금씩 내면은 그 전세로 유지가 돼서 이 집을 살 수 있겠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양산이 되어졌고 퍼지게 되는 것을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성화하면 어떨까? 차라리 이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퍼지는 형식이고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주거 유형을 좀 가능하게끔 하는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부터 탄생을 하게 된 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두 세대가 살고 있고요. 2층은 이제 저하고 부모님이 살고 있고, 이제 3층은 남동생네가 이제 통짜로 쓰고 있죠. 굉장히 넓죠, 3층은. 네, 여기는 이제 그 1, 2층을 출입하는 대문이고요. 여기는 이제 3층만 단독으로 출입하는 대문이에요. 여기 이제 따로 이렇게 쭉 수도 시설부터 3층으로. 옛날에는 아마 3층에는 주인이 살고 아래층은 이제 세를 주고 이런 형태에서 어떤 그 원활한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공급을 해도요, 그 수요가 줄지를 않아 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는 많아지고, 또 핵가족화 되어진 데서부터 더 분화가 되어져서 1, 2인의 가구 형태로 분화가 더 되어지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개 보면 애 하나 딸린 사람들, 둘 딸린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두 분이 사시는 분들, 나이 드신 양반, 이 앞에서도 제가 알기는 애 하나 두고 들어온 사람들이 한 50%는 되고, 그 다음에 노부부가 살러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도 주택법에 이제 포함이 되어지게 되는데, 원룸이나 기숙사형과 같은 단일 건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건물들이 모여가지고 단지형으로 해서 지어지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건축이 꼭 10년 주기로 바뀌어. 어떨 때는 원룸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투룸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쓰림이 필요한데, 손님 취향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수요가 늘으니까 땅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살려니까 없지 않지, 살려니까 값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니까 아쉽지, 나도.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부터 만들어진 주택이다 보니까 그 주택 안에는 주인이 살지가 않아요. 관리하는 사업체가 따로 있다든지, 아니면은 주인은 다른 지역의 다른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다른 단독주택에 살면서 여기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것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형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변했죠. 저기 원룸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여관만 저 아래쪽으로 있고, 근데 원룸 짓고 투룸 짓고 하니까 다 딴 사람 들어오고, 아니 1층만 부시면은 뭐 처음에는 5층 짓더니 이제는 8층 9층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외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요즘 들어서는 중국 사람이 또
반은 차지한가 봐. 중국 사람한테 새 안 놓은 새를 못 놓는데. 아무튼 제 생의 모든 게 여기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고 엄마 아버지의 이제 마지막인 거죠. 여기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좋고 마음이 안정되는 데고 같은 그렇게 아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게 아주 최고요. 여기 이사 와서 난 손주가 30여 장가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상하게 고등동이 좋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떠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고향이기 때문에 어디로 멀리 이사 간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고등동이 옛날 그 고등동 옛 명성을 살리고 서로 슬픔을 같이 할 수 있고 기쁨을 같이 논할 수 있고 그 서로 논아먹고 정이 넘치는 그런 동네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